그 뒤에 그리고 이제 자극과 원인의 적용 사례가 또 나오거든요. 253페이지에 우리가 일상에서는 그 분노를 표현하는 방식이 분석하고 판단하고 그거를 표현하는 형태를 사용을 해요. 근데 그 표현 그대로 그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비난하는 표현, 그 사람한테 꼬리표를 단다거나 그 표현을 했을 때 그냥 그 사람을 더 그렇게 만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내가 상대방이 나쁘다는 이미지로 우리 욕구를 표현하면은 그것에 관심을 둘 사람은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비난을 통해서 그 사람의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지만은 그 사람이 수치심이나 두려움이나 죄책감을 느끼고 그 태도를 바꾼다면은 그 사람 역시도 다른 사람한테 비난을 통해서 태도를 변하게 할 수 있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악순환이 되면서 결국에는 마음에 우러나와서 사람이 태도를 변화하는 게 아니라 그 순간 회피하기 위해서 그런 선택들을 하게 되는, 그리고 상대방을 강요한다거나 그렇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걸 표현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상대방이 어떤 행동을 분석하고 그걸 싫어하니까 그래서 그 싫어하는 모습을 말한 건데 상대방이 내가 싫어하는 모습을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내가 행동을 하는 거겠네요.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저도 생각해보면 뭔가 어렸을 때 저는 저 스스로를 막 망가뜨리고 싶었던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 망가뜨리고 싶었던 이유가 어렸을 때 막 너무 비난을 많이 받으니까 그래 나는 비난을 받을 만한 사람이 돼야지 이러면서 막 뭔가를 잘 할 수 있어도 잘 안 하고 뭔가 내가 성과를 낼 수 있는 일이 있어도 성과를 내지 않고 그 스스로를 망가뜨리는 선택을 이렇게 저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더더욱 막 더 비난을 받고 그런 게 갑자기 떠오르네요. 저는 이제 그런 사례가 좀 떠올랐어요. 우리가 방에서 공부를 하잖아요. 이제 고등학교 때나 중학교 때나 이제 입시나 이런 것들이 워낙 치열하고 이러다 보니까 공부를 하다가 잠깐 쉬는데 그때 부모님이 와서 야, 너 공부 안 하냐? 그만 쉬고 이제 공부해야지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냥 나는 이제 공부를 안 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찍어버리면은 다시 열심히 공부하려고 하는데 공부가 하기 싫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더 그 방향으로 되는 거예요. 부모님이 나를 공부를 안 하고 얘는 공부 잘 안 하네, 열심히 안 하네 이렇게 바라보고 그렇게 표현하는 순간 저는 더 그렇게 되고 싶은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런 사례들이 좀 떠올랐어요. 권희님 이야기 들으면서. 네, 분노 표현하기로 넘어가서 분노를 표현할 때 보통 사람들이 내가 분노하고 욕하고 부정적인 표현이 마음속에 올라오는 것들을 이게 나쁜 거를 알고 있으니까 억누르려고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그걸 표현해 보려고 하지도 않고 그거를 자기가 인정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됐어, 괜찮아, 아니야 이러면서 내 스스로 올라오는 그런 부정적인 어떤 표현이나 이런 감정들을 다 억누르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게 먼저 올라오는 게 당연하다라고 이제 표현을 여기서 하고 있는데 그게 되게 인상 깊었고 그것들을 좀 이야기를 집중해서 좀 해보고 싶었어요. 네. 왜냐면은 보통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억누르려고 하다 보니까 욕구가 충족되지 않았을 때의 느낌과 표현을 억누르려고 하다 보니까 그게 오히려 더 강해지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4단계로 분노를 표현하는 방식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 멈추고 크게 숨을 쉰다. 두 번째, 자신의 비판적인 생각들을 인식한다. 세 번째, 자신의 욕구와 연결한다. 네 번째, 자신의 느낌과 충족되지 못한 욕구를 표현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또 여기서 표현하고 싶었던 것이 이 MVC 책 여기 안에서는 그 숨을 크게 쉬고 몸을 이완시키는 것이 되게 좀 간단하게 나와 있어서 이게 좀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다뤄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분노가 일어났을 때 몸을 이완시키고 숨을 크게 쉬고 나 자신이 좀 쉼을 가질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게 굉장히 저는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것들도 되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었습니다. 그 숨을 쉬면서 우리 마음에 어떤 공간을 좀 만들 수 있는 시간이 생기기는 하죠. 네. 근데 그 단계가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저는. 화가 딱 나면 아무 생각도 안 들고 이제 말하고 싶은 나의 마음 이것만 남아가지고 그것만 남아서 이 멈추고 여기 2단계에 보면은 그냥 조용히 있는다라고 써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마음에서 전쟁이 나지. 그래서 이 1, 2단계가 되면 사실 3단계로 가는 것들이 3단계, 4단계로 가는 거는 오히려 좀 쉬운데 1, 2단계를 하는 게 전 제일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화를 다루는 것 자체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분노가 얕으면 쉬울 텐데 좀 깊은 분노에 대해서는 사실 저도 사실 뭐 제대로 다루지 못하는 게 현실이니까 이렇게 말을 하면서도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전에 연습을 안 해놓으면 더 힘들 텐데 그 사전에 연습을 좀 해놓고 그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약간은 조금 더디게 행동을 한다든가 좀 내 생각과 행동의 텀을 조금 0.1초라도 조금 더 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좀 발전해 나가는 우리의 모습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결국에 이 1번과 2번이 MVC 모델에서 관찰을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관찰이 가장 어렵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고 연습이 정말 많이 필요하다 이 부분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연습이 되게 많이 내가 분노했을 때 어떤 거에 분노하는지를 내가 알고 그리고 그 어떤 것에 분노하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걸 관찰할 수 있으려면 나에 대한 그 충분한 탐험이 내면에 대한 탐험이 돼야 되는 거니까 저희 모임에서 모리스님이랑 민주님이 운영하시는 온라인 모임에 참여하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갑자기. 근데 그런 내면에 대한 탐험 시간이 아니면은 스스로가 어떤 분노를 갖고 있는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일상적인 생활에서는 알기가 되게 힘들잖아요. 근데 그 일상적인 생활을 살다가 그 분노하는 순간에 딱 맞닥뜨리게 되면 너무 당황하는 거죠. 나 스스로도. 네, 근데 탐험을 조금 해놓은 다음에 맞닥뜨리면 이거? 이러면서 좀 다루게 되는 것이 있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뭐 광고가 아니고 진짜로 이제 탐험하시면 좋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삶에 기여하고 싶은 마음에서 표현하신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저 맞아요. 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4단계로 분노를 표현하는데 그 전에 대부분의 경우가 그 표현을 상대방이 듣기 어려운 상황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먼저 공감하는 거를 제안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 먼저 공감해주는 게 너무나도 어렵다라는 거를 알고 있긴 한데 왜냐 내가 화난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상황에서 우리가 대화로 내 욕구를 더 잘 전달하기 위해서는 상대방한테 먼저 공감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를 인지하는 것들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상대방의 이야기를 먼저 좀 들어주고 그때 내 분노를 좀 이 MVC적으로 표현을 했을 때 상대방이 내 이야기에 공감해 주거나 들어줄 가능성이 좀 더 높아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정확하게 MVC적으로 그 화를 표현하는 방법이 구체적으로 뭐죠? 여기서 이 분노를 표현하는 4단계에서 내 느낌과 욕구를 우선은 발견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때 그거를 표현하는 거예요. 아까 예시 중에 약속에 늦었을 때가 있었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 사람이 약속 시간에 늦었을 때 제가 분노를 느꼈어요. 그러면은 그때 내 느낌과 욕구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우선은 분노도 일어나고 짜증도 나고 뭐 답답할 수도 있고 그때 내 욕구를 찾아봤을 때 뭐 예측 가능성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신뢰가 될 수도 있겠죠. 그것들을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가 1시까지 보기로 했는데 20분을 늦게 왔잖아. 그걸 보니까 내가 좀 많이 화도 나고 짜증도 나고 답답했어. 왜냐하면은 나는 이 시간을 지키는 것이 나한테 너무 중요하고 이걸 통해서 나는 신뢰가 쌓이거든. 뭔가 마음이 아프네요. 근데 들으면서 정말 이 저자가 정확히 그 얘기를 했다는 생각이 드는 게 255페이지 하단에 이 상대방도 뭐 이런 우리의 뭐 느낌과 욕구를 듣기 어려울 수 있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좀 당황하면서 비난으로 들을 수도 있겠다. 맞아. 비난을 들을 가능성이 높아요. 특히나 마음의 여유가 없으면. 네, 맞아. 이 사람도 이미 죄책감이나 이 늦은 걸로 인해서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 상황에서 이 표현을 했을 때 이제 비난으로 들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공감하기를 여기서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어 그 친구 늦었을 때 너 늦어가지고 되게 당황했겠다. 너도 좀 네 마음은 좀 어땠어? 이거 늦었다는 걸 너가 알았을 때 이렇게 좀 이야기를 들어주면서 그 친구가 표현하겠죠. 내가 좀 이래 해서 좀 당황하고 아니면은 막 어떤 이유를 댈 수도 있어요. 내가 이래서 늦었어. 그래서 그런 것들 충분히 다 들어준 다음에 혹시 내가 이제 내 이야기를 좀 들어볼 의향이 있어? 이렇게 해가지고 내 마음을 좀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그 친구한테 좀 마음의 여유가 생겼다고 판단이 들면은. 좋네요. 정말 중요한 얘기네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니까요. 되게 중요한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렵죠. 그러게요. 너무 어려운데요. 맞아. 근데 분노에 대해서 먼저 자기 말하고 공감을 싶어서. 네, 되게 말하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습관은 분노가 올라왔을 때 그걸 바로 표현하는 것들이 너무 익숙해요. 저는 그 표현을 안 하는 게 익숙해요. 그래서 사실 제 욕구는 그거잖아요. 상대가 늦지 않는 것. 그리고 이게 반복되지 않는 것. 근데 항상 그 사람이 늦으니까 기대가 없으니까 그렇겠구나. 이번에도 또 늦겠구나. 하고 이미 알고 또 다음번에 만나면은 또 같은 상황이 반복되면은 그 분노가 그냥 안 일어요. 예상한 대로 됐으니까. 근데 저는 표현을 또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관계를 단절을 선택을 하시죠. 그런 것 같아요. 진짜 어렵네요. 진짜 어렵다. 나를 공감하는 것도 어려운데 분노한 상황에서 상대방을 먼저 공감하는 게 이게 진짜 현실적인가 이런 의문이 들면서도 굉장히 필요한 일이구나 싶기도 해요. 마셜 로이젠버그가 그래서 이 뒤에 나왔던 사례로 마셜 로이젠버그가 유대인이거든요. 택시를 탔는데 동승자가 유대인에 대해서 비난을 하는 어떤 이야기를 들었어요. 마셜 로이젠버그는 유대인이니까 그거에 대해서 화가 난 거죠. 근데 그 상황에서 자기 공감을 막 했어요. 내가 여기서 분노를 그냥 내 화를 그냥 막 표현을 했을 때 이게 결국에 우리의 관계에서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전달할 수 없다라는 판단을 하시고 자기 공감 내 안으로 막 한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 안에서 공감하는 방식 자체가 아까 이야기했던 2단계 중에 자기의 비판적인 생각들을 보는 거예요. 어떤 비판적인 생각들이 올라오고 있는지. 이 사람 뭐 되게 이기적이다, 아니면은 뭐 자기중심적이다, 이런 여러 가지 판단이 올라올 수 있잖아요. 근데 그 판단들을 하지 말라가 아니라 그냥 바라보고 있는 거, 지금 내가 이런 판단들이 올라오고 있구나. 나한테 뭐가 중요해서 이런 판단들이 올라오고 있을까? 해가지고 내 욕구들을 살펴보는 거죠. 이 사람이 좀 다양성을 존중해주고, 그리고 좀 포용해주고 수용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욕구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나 스스로 내 안에서 자기 공감을 먼저 하고, 그 뒤에 상대방의
먼저 공감하도 하는 거를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당신은 무엇을 느끼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사람의 괴로움을 먼저 들어주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이제 나중에 표현을 할 수 있었겠죠. 저는 이 얘기를 들으니까 제가 MVC를 배우기 전에 화를 다루는 방식과 MVC를 배운 다음에 화를 다루는 방식이 떠올랐는데, MVC를 배우기 전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화를 내도 문제고 안 내도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화를 내면은 저 사람하고 저와의 관계도 무너지고 또 제 안의 화도 가라앉지 않고, 또 화를 안 내면 저 사람하고의 나와의 관계는 무너지지 않지만 내 안에 썩어 문드러지고, 그래서 계속 스스로를 비난하는, 내가 화내는 건 문제야 이러면서 계속 스스로 비난하기만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나중에는 점점점 이 화가 커져가지고 거의 폭탄처럼 되더라고요. 그래서 걸어다니는 인간폭탄이었어서 자극이 좀만 들어와도 막 화를 내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MVC를 배우고 난 다음에는 스스로의 화를 좀 관찰을 해주고 내가 뭐가 중요한지에 대해서 깨닫고, 그 다음 그걸 충족하기 위한 행동을 하거나, 아니면 충족하기 위한 행동을 못해도 뭘 내가 원하는지 몰라도 그냥 화가 났구나라는 걸 인정해주고 그냥 바라봐 주기만 했는데도 불구하고 화가 많이 가라앉았어요. 거의 화가 예전에는 폭탄이었다면은 지금은 약간 곰 같은, 고무곰 같은 그런 느낌. 예전에는 건드리면 터졌는데 요새는 건드리면 그냥 이게 쑥 들어가고 마는 그런 느낌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 스스로의 화를 관찰하고 그걸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주고, 그다음 그거를 토대로 이제 자기 공감을 먼저 해주는 것이 굉장히 효과가 뛰어나다라는 거를 이제 저의 사례를 통해서 나누고 싶었습니다. 좋습니다. 저는 한편으로는 그 방금 그 저자가 택시에 동승했던 사람과 그 겪은 일화 중에서 그 당신은 무엇을 느끼십니까? 이것을 읽고서 좀 반성을 많이 했어요, 저는. 그 최근에 좀 사소하게 오해가 쌓였던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한테 저는 어쩌면 이런 선택을 한 거죠. 저는 비폭력 대화를 배우는 사람이지만, 분노까지는 아닌데, 그냥 짤막짤막하게 제가 느꼈던 생각과 오해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거를 전달을 했어요. 제 욕구나 이런 거를 전달하지 않았어요, 그냥. 이렇게 얘기를 했고, 뭐 딱히 대답을 듣고 싶었던 건 아니었는데, 그냥 전달하고 싶은 게 제 목적이었고, 근데 그분이 저한테 갑자기, 그렇게 느끼셨어요? 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근데 그때, 정말 알 수 없는 그 마음의 그런 변화 같은 게 일었어요. 그래서 이분은 어떻게 보면 먼저 공감을 해준 거잖아요. 제 말에. 그래서 그 뒤에 뭐라고 말은 하셨지만, 저는 사실 그 이후는 진짜 중요하지가 않고, 그냥 그 말 한마디가, 그러니까 저한테 뭐 마음의 반향을 일으킨 것 같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보면서, 나도 참 이런 사소한 걸 잊고 있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공감의 말 한마디를 들으니까 마음이 확 녹으셨나 봐요. 그쵸. 그러니까 저는 정말 고민을 많이 해서 한 말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관계의 단절까지 염두에 두고 말을 한 거였는데, 그 말을 들으니까, 갑자기 그렇게 됐죠. 마음이 좀 가라앉았죠. 이 말이 정말 가지는 힘이 진짜 큰 것 같아요.